인베스팅 맘이 편한 해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희연이고요. 여러분의 해외 투자를 편안하게 도와주실 인백스 자산운용의 양태선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대표님 나오는 영상을 좀 봤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강흥보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시는 걸 좀 예. 봤는데 강흥보 대표님의 스승님이시라고. 스승까지는 안 가고요. 네, 같은 네. 동료로서 한 네. 10년 넘게 알고 지내고 또 워낙 그 능력이 좋으셔가지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강흥보 대표님도 우리 대표님께 많이 배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데 예. 혹시 저도 대표님께 배우면 우리 강흥보 대표님만큼 좀 레벨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표님의 그 제자로서 지금은 한 6만 등 이상일 것 같은데 앞으로 만 등 이하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예. 만 등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 양 대표님의 경력이 정말 화려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 읊어야 될 것 같은데 양대선 대표님께서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에서 MBA를 이수하시고 와 유학파이시네요. 홍콩, 뉴욕, 현지 헤지 펀드를 운용하는 등 파생 경력 27년, 금융시장 경력 36년에 믿고 보는 베테랑 펀드 매니저 출신이시다.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예, 과찬의 말씀이시죠. 근데 뭐 열심히는 네. 살아왔습니다. 네. 아니 무엇보다도 정말 이 파도가 치는 파생 시장에서 잔잔하게 버텨 오셨다라는 것만으로도 내공이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정말 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도 대표님의 전략들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인백스 자산운용의 대표님이시기도 한데 인백스가 무슨 뜻일까요? 저희들이 자산운용업을 하기 때문에 고객분들의 자금을 맡아서 운용하는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이 귀중한 자산을 저희한테 맡겨주셨을 때 편하게 계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운용해서 큰 수익 내드리겠다 해서 인베스트먼트하고 릴렉스하고 그 두 단어를 합쳐서 인백스라고 지었습니다. 네, 인베스트먼트랑 릴렉스가 합쳐진 말이다. 인백스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대표님과 함께하면 안마 의자보다 또 침대보다 편안하게 해외 투자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우리 여러분도 열심히 따라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요. 여러분도 약속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안 하면 이젠 좀 바보다라는 소리까지 듣는 것 같은데 해외 주식 해야 하는 걸까요? 답은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오늘 네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 투자라는 것을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이 시장 저 시장 옮겨 다니면서 주식을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실제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좀 크게 키워가는 게 투자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미국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일본이 연일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일본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주식에 대한 미련이 많으신데 그게 소위 얘기하는 요즘에 뭐 FOMO, FOMO 네, 그러니까 막 네.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네, 예, 맞아요. 네. 이런 것일 텐데 사실은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시고 그래서 오늘도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나의 재산을 어떻게 키울 수 있겠는가 또 얼마 정도 키울 수 있겠는가 하는 거에서 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예. 네, 이렇게 장기적인 재산 증식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의 인생은 이제 길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쵸.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앞으로 긴 세월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좀 짧게 돈을 버는 것보다는 좀 편하게 좀 길게 가는 게 좋지 않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요새 진짜 100세 시대이잖아요. 예. 네. 사실상 우리가 뭐 65세 퇴임 이후에도 정말 노후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또 이러한 투자가 그 노후를 대비하는 또 중요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한 펀드 매니저가 되는 거잖아요, 내 자신이.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우리가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풍요로워졌고요. 네. 그다음에 의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수명은 말씀하신 대로 계속 길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 도표 보시면 1970년도만 해도 전체 평균 연령이 62세였습니다. 네. 남자분들은 58세면은 평균적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래서 아마 7080 세대 분들은 할아버님 할머님 그 환갑잔치에 네. 가셨던 기억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이제 수명이 사실은 50년을 지나면서 20세가 이제 더 많아졌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제 83세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00세 시대는 이제 곧 도래할 것 같고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한 5, 60대 되시면 은퇴하시거든요. 네. 혹은 전업주부 하시더라도 한 50, 60 되시면은 좀 이렇게 소홀하게 하시고 이제 좀 나는 은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또 자식들 결혼시키시면은 그 다음은 진짜로 이제 제2의 인생이 시작되시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한 60대에 계시더라도 사실은 앞으로 한 33년은 저는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내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가 되는 게 제2의 인생의 목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보면 워렌 버핏도 지금 94세입니다. 네. 근데 코카콜라 마시면서 열심히 이제 투자 활동하고 있듯이 네, 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이제 그 수익률을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할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만약 내가 1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1년에 몇 퍼센트 정도 수익이 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 이제 은행 이자가 이제 3% 정도 되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한 8에서 12%, 한 10% 정도 내시게 되면은 네. 아마 노년에 참 행복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8에서 10%요. 예.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 쉽지 수치인 것 않죠.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잘 네. 찾아봐야죠. 예. 그런 방법이 그럼 뭘까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공식이 있는데요. 이게 네네. 1년 후 자산은 현재 자산의 1년 동안 벌 기대 수익률을 이제 접목시키면 이제 나옵니다. 즉 말씀하신 대로 1억을 가지고 계시면은 한 3% 1년 이자 받으면은 1억 300만 원이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33년 후의 재산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가 벌 수 있는 매년 수익률을 알게 되면 33년 후에 1억이 얼마가 될지가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이 공식에 저희가 임의로 3%, 8%, 12%, 20%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도표 보시면 3% 은행 이자를 만약 받는다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33년 뒤에 1억이 2억 6,5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 생각해 보면 2억 6천 가지고 그때 되면은 아마 차 한 대 사기도 빠듯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8% 정도 벌면은 얼마가 될까 싶으면 1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억. 노년에 12억 정도 가지면 뭐 돈 쓸 때도 별로 그렇게 없는데 그래도 편하게 좀 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8%는 충분히 좀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 드시고요. 네. 12%를 벌게 되면 그게 훌쩍 뛰어넘어서 42억이 됩니다. 그러면 저 42억 정도면은 어이구 노년에 가서 내가 손주들한테 집 한 채 정도는 사줄 수 있을 돈이 되는구나 해서 와, 이 정도 벌면은 최고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데요. 네네. 만약에 그게 수익률이 20%까지 올라가면 네. 41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계산식이 잘못됐네요 하실 테지만 오른쪽에 이제 도표로 한번 그려보면 네. 20% 수익률 가지시면은 410억, 즉 거의 뭐 재벌 수준 되시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벌 수 있느냐, 네. 뭐 벌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상승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복리 효과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복리고 스노볼 이펙트, 뭐 눈덩이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워렌 버핏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장기간 투자는 복리 효과다. 그래서 복리를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하고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복리 효과입니다. 정말 12%에서 한 20% 정도 매년 수익이 나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노후에.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부동산에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이전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성공을 했다라고 네, 이제 저희가 그렇죠. 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지. 저희가 한번 부동산도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규정 지은 거는 8에서 한 12%는 벌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이 가장 이제 투자의 이제 화두였으니까 한번 장기 수익률을 한번 얼마나 나왔는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도 돈이 있다면, 돈이 많다면요, 지금 현재 뭐 아파트 한 2채 정도 사고, 그다음에 오피스텔도 좀 사고, 그다음에 꼬마 빌딩도 한 한두 개 사고, 그다음에 저기 지방에 막 개발한다는 데 가서 땅도 좀 사고 이러고 싶은데 네, 문제는 생각만 해도. 네, 돈이 없죠. 목돈이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부동산을 좋아할까 생각해 보면 역시 수익이 많이 났던 거고 부동산 네. 불패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네. 그래서 한번 수익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63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네. 강남 신사동 땅값이 이 당시에 400원 했다고 합니다. 400원이 진짜 싼데 저희가 이제 물가를 좀 보기 위해서 이 당시에 짜장면이 한 그릇에 15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0원이니까 짜장면 한 17그릇 값이었죠. 네. 지금 짜장면이 한 그래도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한 평에 17만 원, 네. 뭐 15만 원 했던 건데 네. 진짜 싸죠. 네. 왜 싸냐면 63년도 신사동은 허벌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저 땅을 누가 쓰냐 하는 정도로 이제 쌌다가 네. 이게 60년이 지난 지금 25만 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평당 1억 넘게 하고 있죠. 네. 근데 이걸 복리로 환산해 보면 연 23%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하지만 아까 보셨지만 20년을 앞으로 33년을 벌면 네. 1억이 400억 됐거든요. 네. 그럼 생각해 보시면 8% 벌면은 1억이 12억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12배가 느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24년도인데 1억짜리 땅을 사가지고 네. 23년 지나면 8%씩 번다. 그럼 네. 얼마가 될까요? 12억. 평당 12억이죠. 네, 네. 그러면 강남 신사동 땅이 33년 지나서 12억을 할까 생각하면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네, 정말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8%는 못 벌겠구나 향후 네, 이렇게 네. 생각이 드실 테고요. 그럼 이제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파트는 한 1980년도부터 강남에 이제 아파트가 공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음마 아파트죠. 네. 그 당시에 음마 아파트가 68만 원에 평당 분양이 됐는데요. 43년이 지난 지금 한 8천만 원 합니다. 평당. 근데 118% 올랐는데 수익률은 11.7%입니다. 즉 우리가 바랬던 8에서 12% 사이에 이제 들어오죠. 그렇네요. 아파트구나.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지금 강남에 30평짜리가 아파트가 한 30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네. 8% 수익을 앞으로 계속 이 아파트가 나한테 주면 네. 이게 33년 뒤에는 아까 12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30억짜리 아파트가 얼마가 되나요? 12배 하면은 360억. 360억. 네. 그러면 네. 지금 저 30평짜리 아파트가 33년 뒤에는 360억이 될까요? 아니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8% 어. 이상 못 주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향후 수익률은 8%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간에는 그만큼 이제 많이 성장을 해왔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 쫓아올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미 좀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성장은 못할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청소년을 넘어서서 성인이 된 거죠. 그렇죠. 부동산은. 네, 네, 그래서 부동산보다는 이제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투자처는 주식인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주식으로 보는데 네. 그러기 전에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하나 짚고 넘어갈게 부동산이 값이 많이 올랐다. 그 배경은 저희가 우리나라가 저희 6.25 전쟁을 이제 겪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폐허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고 그럼 경제 성장이 진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소득 성장도 되고 그래서 결론은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올랐는데 네. 그래서 항상 자산 값이 오르는 데는 성장이라는 게 뒷받침이 돼야 된다. 네. 이거는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주식을 할 때도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하셨지만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주식도 이 안에서 또 다양하게 분야를 좀 나눠볼 수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수익률을 한번 보면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주식 투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퍼핏 할아버지. 네, 맞습니다. 네. 아직도 94세인데 네. 운영을 하고 있죠. 대단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수익률을 얼마나 냈는지 한번 알아보고 네. 그럼 주식 투자로서 수익 낼 수 있는 퍼센티지가 얼마인지 또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인데요. 네. 1930년생입니다. 그리고 24살에 주식 분석가로 이제 주식업계에 발을 담았고 네. 벌써 30대 초반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주식 투자로요. 그래서 오, 빨리 네, 됐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자산이 한 160조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좋아요. 많으시죠. 와, 예. 그리고 네. 대부분의 자산을 이제 기부한다고 이제 선전을 했는데 대단하시다. 7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22%가 나옵니다. 그럼 아까 저 어. 22%는 신사동 땅 400원에 샀을 때 수익률이었거든요. 네. 23%. 그래서 네. 워렌 버핏은 주식으로 진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저런 수익률 보면 아유 저거는 버핏이니까 저렇게 벌었지 나는 벌 수 없어 하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런데 여기 편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버핏한테 내 돈 좀 운영해 주세요 하고 맡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뭐 그 버핏 할아버지가 일반인도 맡아주나요? 아, 예. 이제 네. 편법이 뭐냐면 네. 그 미국 증권 시장에 가면은 벅셔 해서웨이라고 네. 버핏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버크셔 해서웨이. 예. 네. 그게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주식 사면은 사실은 워렌 버핏이 그 회사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그게 워렌 버핏의 펀드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사시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희가 앞으로 33년을 투자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33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그 회사의 수익률이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91년입니다. 33년 전이. 네. 그러면 그래프가 저렇게 올라갔는데요. 잠깐만 수익률이 8,144%. 그러니까 복리로 환산하면 연 14.3%입니다. 와. 저희가 원하는 8에서 12%보다 더 높아지는데 네.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의 지수는 연 8.4%. 꽤 올랐지만 네. 그래도 이 훨씬 회사가 높네요. 예, 연 네. 한 6% 정도 더 잘 했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 수익률로 보시면 잘 이제 감이 안 오시잖아요. 네. 만약에 저희가 91년도로 돌아가면은요. 압구정동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가 1억 정도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그걸 샀으면 그 아파트가 지금 한 30억 좀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30배를 만들 수 있었는데 네. 아파트에서 워렌 버핏 이 회사를 샀으면은 그게 이제 81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 부동산이 91년도에 아니라 이거 알았으면은 네. 그냥 이거 버핏 샀으면 할아버지를 따라갔어야 되네. 네. 아. 맞습니다. 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걸리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요? 첫 번째는 이게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데 네. 한 주에 네. 61만 불입니다. 8억입니다. 8억이요? 예, 집 한 채 값입니다. 그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여기 편법이 있는 게 이 개인들이 좀 매매를 쉽게 하기 위해서 네. 클래스 B라고 그 액면 분할을 계속 해왔던 벅셔 해서웨이 주식이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한 400불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원 50만 가지면 원. 사실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뭐 이렇게 연에 14.3% 정도 나왔으니까 뭐 그러면 암만 못해도 한 연에 12%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시고 벅셔 해서웨이를 사셨으면 좋겠는데 네, 네. 마지막 문제는 뭐냐? 네. 버핏이 지금 94세입니다. 아. 그래서 운용할 시간이 대충 보면 뭐 5년에서 8년 남지 않았을까? 네. 근데 우리는 자산을 33년을 운용을 해야 되니까 네. 안정적이진 않네요. 예, 그러니까 벅셔 해서웨이는 워렌 버핏이 떠나게 되면 이게 과연 운용이 그렇게 될까 하는 이제 큰 퀘스천 마크가 쓰죠. 네. 그래서 만약 저희가 91년도에 지금 처해 있다 그러면 네. 버핏이 60세잖아요. 네. 그럼 충분히 33년 원을 자금을 맡길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그쵸. 저는 한 5년 그리고 뭐 사람의 건강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것도 아쉽지만 투자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안정적인 수익처가 뭐예요? 이제 찾아야죠. 네. 그래서 한번 주식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33년을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33년 전으로 91년으로 돌아가서 네. 중국, 미국, 한국, 일본 이렇게 지수 그래프를 쭉 이제 도표에 보여드렸는데요. 네. 보시면 일본이요 33년간
연에 1.5%씩밖에 못 올랐습니다. 오, 그렇네. 은행 이자보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었군요. 예, 보면 과거에는 일본 주식한다 하고 하셨던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워낙 계속 바닥을 기고 빠지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을 보면 4.4%밖에 안 됩니다. 금리보다는 조금 높았지만 33년간 평균 수익률은 4.4%. 그래서 보면 대한민국 주식은 뭐 박스피다. 개인들이 주식 투자에서는 돈을 많이 못 벌었다 하는 게 이제 여기에 기인하는 것 같고요. 네. 미국 수익률은 연평균 8.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고 있는 네. 8에서 12% 사이에 들어가네요. 딱 안성맞춤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제일 좋았던 증시는 중국 증시입니다. 오? 의아스러우시죠? 네. 보통 많은 분들이 뭐 중국 좋다고 10년 전에 중국 펀드 샀는데 지금 반토막 나 있고 뭐 네, 홍콩- 성공하신 분이 제 주변에 없는데요. ELS 사가지고 뭐 또 네. 뭐 반토막 나고 뭐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네. 최근 한 3, 4년은 또 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손실도 많이 나고 중국은 투자하면 안 된다 하고 있는데 33년 수익률은 가장 높습니다. 그럼 이제 네. 이거를 분석을 한번 해봐야죠. 네. 왜 그럴까 보면 그 답은 경제 성장에 있습니다. 아. 이 그래프가 GDP 네. 성장인데요. 네.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미국입니다. 저 큰 경제가 네. 40년 동안 변함없이 계속 자라왔습니다. 우상향이네요. 1등 해왔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예. 그래서 저런 걸 보면 미국 시장이 왜 계속 오르고 미국 투자해야 된다 하는가가 이제 답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이 아까 9.9%로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이유는 중국이 2000년도부터 이 그래프 보시면은 경제 성장이 막 커지면서 미국 머리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3, 4년간 계속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게 이런 데 있는데요. 네. 그리고 중국의 주식 시장은 개설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990년 11월인가가 이제 개설일이래요. 그래서 네. 사실은 처음 개설할 때는 중국 주식이 굉장히 쌌겠죠. 뭐 신사동 땅처럼. 네. 그리고 경제 성장이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주가가 초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반영이 돼서 네. 9.9%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일본 보면은 1.5%의 성장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2010년 들어서는 좀 역성장을 떨어지는데요? 합니다. 네. 경제가 성장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주가가 계속 이제 바닥에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보면 성장이 사실은 한 2000년 초반 1990년도서부터 네. 많이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죠. 이건 뭐 저평가 문제 때문일까요? 나라의 성장 동력이 많이 네. 이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이게 주가의 장기 성장은 국가의 성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성장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지 네. 주식으로 큰 돈을 버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죠. 저는 지금 딱 들어보니까 뭔가 성장과 미래가 있는 국가의 주식을 사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국내 주식만 하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네. 지금 당장 뭐 미국이나 중국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우리나라 주식 뭐 쉽게 접근하기는 좋죠. 네. 그렇지만 뭐 IT나 이런 분야는 몰라도 사실 자원이 별로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분야를 생각을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또 높이 성장할 수 있을까? 사실 퀘스천 마크가 그려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 자원도 풍부하고 네. 또 노동력도 있고 네. 충분히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게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성장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의 정석은 네네.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시세를 보고 이제 추구를 하시는 거니까 네. 별로겠지만 이제 긴 장기적 안목을 보면 국가가 존재하고 그 국가의 발전과 변화가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나면서 네. 결국은 그 나라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이런 토양하에 그 나라의 기업들이 커지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결국은 성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키워드는 성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기업이 성장할 것 같으니까 그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성장주라는 말을 하죠. 네, 그처럼 이 국가 같은 경우도 앞으로
높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국가에 투자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분석을 통해서 그간 성장이 좋았던 그런 국가에 투자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과거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는 앞으로 이제 33년 동안 투자를 할 거니까 네. 향후 어디가 더 탄탄하게 성장을 할 거냐 하는 거를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요. 네. 이 도표 보시면은 오른쪽이 이제 GDP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막강하게 1등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저 큰 경제가 아직도 2%대 성장을 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1등이구나. 그래서 저는 네. 해외 투자를 하신다고 그러면 무조건 미국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까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인 것 같습니다. 중국과 왜냐하면 싸워도요? 예, 이길까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2%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중국이 암만 쫓아온다 그래도 사실은 조금씩 더 커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미국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성장한다면 겁니다. 사실 한 해의 성장률은 중국보다 조금 낮을지라도 네. 결국에는 더 높은 형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형이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보시면 사실은 최근 들어와서 중국이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가 뭐 네. 정치적 뭐 디스카운트도 있었고 정부의 이제 이제 요인도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중국 디스카운트가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뭐 우리나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네.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많이 일어나서 사실은 해외 투자가들이 중국을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3, 4년간 주가가 많이 빠졌고 네. 이제 다시 슬슬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저는 중국이 아직도 성장을 5에서 4%, 4에서 5%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꽤 이제 세계 2위의 경제가 네. 4, 5% 성장을 한다. 말씀하신 대로 자원하고 인적 자원하고 이런 걸 다 따져볼 때 네. 중국은 이제 조만간 좀 이제 박차고 나와가지고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또 이겨내고 그다음에 미국을 견제하러 가지 않겠는가 해서 중국은 이제 싸다. 네. 그리고 성장할 거다 하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두 번째 투자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인도가 이제 5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인도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보기에는 인도가 아직도 이제 성장률로 보면은 가장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6%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인도가 이제 독일을 앞서기 네. 시작한다. 그러면 인도도 이제 세 번째 투자처로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일본 하십니다. 네. 갑자기 일본 잊어버리셨다가 최근에 막 치고 올라오니까 일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네. 앞으로 33년을 맡기기에는요. GDP 3위 국가지만 1% 미만 성장에서는 지난 33년 동안 모셨지만 1.5%밖에 33년 못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자산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사실은 일본 디스카운트가 많이 이제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건데 성장을 생각한다면 향후 33년 동안 우리한테 8에서 12%를 줄까?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니케이 지수가 4만을 돌파했다고 네. 하면서 네. 지금 또 막 뉴스에서 연일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또 혹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주가의 상승은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1% 정도 성장해서는 답이 네.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가장 좋은 안정적인 투자처는 미국이고 그리고 중국과 인도도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서학개미들을 위해서 좀 투자 전략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최근에 그 주가 한번 보고 네. 과연 진짜 미국하고 중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수익률이 제일 안 좋습니다. 3.1%밖에 안 됩니다. 네. 저러니 우리나라 주식 투자에서는 재미를 못 봤다고 하는데 저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많이 이제 작아졌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은 뭐 반도체, 뭐 자동차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한 15년 전만 가도 우리는 인터넷 강국이야, 뭐 IT 최고야 했는데 사실은 지금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네. 그게 강국이라는 얘기가 이제 싹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성장 동력이 많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경제 성장도 현재는 1%대로 내려와 있고 그게 바로 지난 10년간의
수익률이 3.1%밖에 안 나왔다는 증거가 되고 네. 그럼 이 성장 동력이 새로 생겨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네. 과연 우리나라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성장이 많이 뒤처지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고 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힘차게 치고 못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래도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재평가가 된다. 뭐 네, 나라에서도 네. 사실은 밸류업 로드쇼도 프로그램이다. 나가고 뭐 네. 밸류 프로그램 이런 거 하는 게 이게 다 자산 가치를 올리는 거지 사실은 성장이 좋아서 네. 성장을 바탕으로 주가가 제대로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외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장을 찾아서. 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중국이 3.7%가 나왔는데 저거는 전적으로 중국의 그 정치에 의한 그 정권에 의한 디스카운트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모멘텀을 가지고 좀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네. 중국은 꼭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미국은 최근 10년 동안에 9.4% 올랐습니다. 네. 역시 큰형이로서 이제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조사해 보면 일본이 9.9%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네. 어휴 일본 해야 돼 하시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성장 성장이죠. 없이는 네. 갈 수가 없다. 어.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계속 미국 1번, 중국 2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접근할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성장을 말씀드렸는데 성장이 되려 그러면은 변화하고 이제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앵커님은 1900년대 네. 그러니까 한 3, 40년 전, 뭐 5, 60년 전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면 세상을 선도한 혁신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 생각해 보시면 산업혁명. 그렇죠. 네. 그것도 맞고 네. 그다음에 뭐 컴퓨터. 예, 그렇죠. 네. 기술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술이 세상을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도표 보시면은 저는 첫 번째는 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전기 이전 세대는 뭐 석탄이나 원유를 가지고 그 에너지원을 뽑아냈는데 네. 이거는 발굴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보관하기도 어렵고 이동시키기도 어렵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다가 전기가 발명되면서 에너지원이 전 세계 방방곡곡 다 편하게 갈 수 있었죠. 그래서 많은 기계들이 이제 발명이 되고 전기를 활용한 산업재들이 나오면서 산업이 막 커졌던 거죠. 네. 두 번째 혁신은 전화라고 생각합니다. 어. 전화 이전에는 직접 다녀서 네. 소통을 했어야 되고 뭐 네. 편지나 문서로서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전화가 발명되고는 전 세계가 이제 소통을 시작됐죠. 그렇네요. 데이터가 오가기 시작됐죠. 네. 그래서 이제 전화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고 네. 그 다음은 이제 자동차입니다. 아, 자동차. 자동차가 네. 생기면서 사실 이동이 손쉬워졌고 그다음에 물류들이 막 이동을 하면서 네. 이제 산업이 발전을 했죠. 음. 그래서 이런 발전 하에 기업들이 성장을 했고 관련 기업들이 성장을 했고 그런 데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향후를 생각해봐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기는 이제는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죠. 네. 뭐 원자력이 있고 수력, 뭐 풍력, 수력 풍력. 예,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이제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포터블 즉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이동하는 거죠. 네.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것들이 다 포터블이다 아. 이렇게 바뀌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전화는 이제는 무선입니다. 음. 그다음에 데이터 통신이죠. 네. 인터넷이죠. 그러니까. 아. 그러면 지금 나오는 AI도 뭐냐면은 사실은 인터넷 아니면 통신을 통해서 슈퍼컴퓨터에 저희가 접속해서 네, 데이터를 대화를 하는 바탕으로 거잖아요. 나오는 예. 거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는 데이터 통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동차는 내연기관차가 이제 전기차로 전부 바뀌게 되고 네. 이제 또 드론이 나오게 되면 또 이동이 훨씬 수월해지죠. 음. 그래서 이제 그림을 잠깐 보시면 중간은 사람의 뇌에 속하는 것 같고요. 네. 전기 쪽은 에너지 쪽은 사람의 심장, 그다음에 자동차 쪽은 사람의 다리와 손. 그래서 이런 네네. 관점으로 보시면 네. 아마 세상이 이제 바뀌면서 아까도 성장을 할 테고 그럼 성장을 하면은 네.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지금 딱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 잘 와닿는 것 네. 같은데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주도할 산업이다 이런 것들을 사실상은 그냥 뭐 뉴스에서 항상 얘기를 하니까 네. 그냥 약간 주의식처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너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신재생 에너지나 2차 전지 그리고 AI에 관련한 그런 산업들이 정말 미래를 주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기업을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네. 이렇게 세상을 바꿨던 기업들이 어떠한 기업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바뀌어왔고 그다음에 미래는 뭐가 올까를 네. 한번 실제 주식들을 한번 보면서 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편한 방법은 과거로 돌아가서 그 시가총액 상위 5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시총이 컸던 5개 기업들을 쭉 분석하면서 네. 세상이 바뀐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도표 보시면은 2001년에 시작해서 5년마다 2016년까지 시총 5개 기업을 쭉 나열한 겁니다. 네. 보시면 2000년 초반 보시면 그 제조업의 상징이었죠. GE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 네, 맞습니다. 네. 이때 또 PC가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퍼져 있었죠.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IT가 있고 그다음에 엑선 이제 에너지죠. 그다음에 에너지 금융의 시티, 그다음에 시티뱅크. 유통의 월마트. 네네. 이제 보시면 제조, IT, 그다음에 에너지, 금융, 유통 네. 해서 포트폴리오가 너무 잘 짜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는 저렇게 잘 분산돼서 잘 돌아가고 있었구나. 저런 기업들이 시총이 이제 제일 높은 걸 보니까 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2006년도 되면 이때 20불대에 머물러 있던 유가가 네. 한 70불까지 쭉 수직 상승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 에너지 기업들 주가들이 많이 오르거든요. 2006년에 엑선이 이제 넘버원으로 올라왔고 네. GE가 2등으로 밀렸고 토탈이라는 회사가 프랑스의 에너지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름 회사가 3등으로 올라왔고 그다음 나머지가 뒤로 밀렸습니다. 이제 4, 5위로. 그래서 이제 보면 에너지 그래 에너지가 중요하지 기름이 중요하지 이렇게 이제 됐고 네. 그다음에 2011년도 보시면은요 에너지가 더 오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 네. 유가가 140불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100불 시대가 열렸는데요. 네. 그래서 보시면 엑슨이 그대로 1등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이 뜬금없이 올라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2007년도에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막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막 애플이 많이 스마트폰을 팔아서 네. 결국은 2등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3등이 페트로차이나. 그래서 석유 중국 뭐 중국의 저기 석유 기업이죠. 네, 그래서 네. 에너지 기업이 또 올라왔고 4위에 쉘. 여기도 에너지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5등이 그 중국의 은행입니다. 공상은행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를 쭉 분석해 보면 이게 기름이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중동이 저렇게 성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중국 기업이 2개나 있습니다. 역시 G2로서 2010년도에는 중국이 위상이 어마어마했구나.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은 많이 주가가 내려가 있습니다만 이때만 해도 세계 5위권에 2개 종목이 들어가 있었다. 맞아요. 중국 주가가 굉장히 비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2016년도 오시면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때서부터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네. 애플이 2016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이폰 판매 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은 아직도 못 깼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폰이 너무 많이 팔렸고요. 그래서 이제 시총 1위 이제 기업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인터넷이 막 활발하게 형성되면서 이제 구글 알파벳이죠. 알파벳. 네. 거기가 이제 시총 2위가 됐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다시 올라옵니다. 3위로. 그다음에 15년 전에는 월마트가 구경제에서 혹은 오프라인에서 이제 유통회사 1등이었잖아요. 네. 이제는 온라인 유통회사 즉 아마존이 아마존. 시총 4위로 올라옵니다. 네네. 그리고 SNS의 대표 기업인 네. 페이스북이 시총 5위가 됩니다. 지금의 메타죠. 예, 네. 그래서 이 면모를 보시면 전부 IT 기업들이네. 이 초록색이 전부 IT 기업입니다. IT 기업이네.
그리고 전부 미국 기업들이네. 오, 이제 바뀌어 버립니다. 오, 네네네. 그리고 오, 이 포트폴리오가 계속해서 2023년 작년 말까지 네, 등수는 좀 바뀌는데요. 네. 요 5개는 그대로 유지가 돼서 옵니다. 아, 보통 뭐 5년마다 한 번씩 계속 바뀌었잖아요, 등수가요. 네, 네. 이제 새로운 게 올라오고. 근데 이 IT 종목군, 즉 팽이라고 뭐 하는 거죠. 네. 이게 계속 유지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엔비디아, 그렇죠. 네, 예.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네네. 그래서 2016년에서 2023년까지 보면 무슨 세상이었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 이게 모든 게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 있었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맨날 들여다보고 SNS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쇼핑하고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네. 옛날하고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또 세상이 이제 바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엔비디아가 네. 3위로 올라옵니다. 이게 지금 더 주가가 더 올라서 이거 작성할 때는 1.9조였는데 지금 2조 달러가 이제 넘어갔는데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는 새로운 뭔가 이제 생기는구나. 그게 AI인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사람의 머리를 이제 뭔가 네. 또 새로 바꾸는 그런 이제 대체해 줄 계기가 수 될 있는.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이 다음에는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될까 생각해 보면 이게 다 IT 기업들입니다. 결론은 이제 기술이구나. 우리 세상을 바꾸고 기술. 발전시켜 나가는 거는 기술이구나. 이제 옛날 같이 제조하고 뭐 네. 에너지 발굴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기술이구나.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술 관련한 우량주에 투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사실 그렇게 우량한 기업들은 엉덩이가 무거워서 잘 안 간다 이런 선입견도 있거든요. 네,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더 이상 이제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네. 주식 투자 전략 한번 말씀드리면 네네네. 저는 1등에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등은 시총이 큰 데니까 뭐 무겁다 생각하시는데 네. 이제는 전혀 안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1등에 투자하는데 그러면 1등이 뭐냐? 왜 1등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네. 보면 미국의 1등은요. 사실은 전 세계 1등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전 세계에서 경제력이 가장 센 데니까. 네, 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사려면 1등 주식을 사셔야 되는데 1등 주식은 어떻게 분석하느냐? 네.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주식은 성장을 하고 네. 주가가 오르고 그럼 시총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냥 시총 높은 거 골라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총 상위 5개 종목만 투자하시면 네네네네. 충분히 미국 지수보다도 훨씬 많이 버실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확개미들을 위해서 지금 주신 전략이 사실은 뭐 미국 주식이 요즘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미국의 인덱스를 따라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미국의 시총 높은 5개 기업을 투자하면 그게 더 수익률이 좋다. 맞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예, 같은데 정말 5개 기업만 투자하면 돼요. 이거 너무 쉬운데요, 이거는. 그렇죠. 저도 한 3년 전에 이런 강의를 몇 번 했었는데 네네. 아마 이대로 따라하신 분 안 계실 겁니다. 왜냐면 너무 단순하니까 그걸로 돈 못 벌 거야 했는데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네. 진짜 이렇구나 하실 텐데요. 한 2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2002년 말에 보면 시총 1등이 그 당시는 GE였고요. 네. 그다음에 2등이 엑선, 3등이 마이크로소프트, 4등이 월마트, 5등이 시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회사들의 1억을 가지고 n분의 1 투자, 즉 2천만 원씩 그냥 쭉 분산해서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까지 가져오셨다 네. 하면 그래프는 요 모양이 나오고요. 그동안 다우는 21년 동안 383%가 올랐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다 다우보다 못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1600%가 올라졌습니다. 그래서 효자 노릇을 해줬죠. 그래서 네. 이 포트폴리오가 복리로 환산해 보면 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냥 저것만 사놓고 네. 장롱 속에 그냥 넣어놓고 놔뒀으면 연 8% 나옵니다. 그럼 8%라는 게 아까 33년 지금 투자하면은 네. 12억 만드는 네네. 돈이 생기는 거죠. 1억 투자했을 때 12억. 네. 와. 그러니까 이제 연평균 8%가 나왔다. 네.
그래서 이 전략을 진작 알았으면 하는데 사실은 10년 전에만 하셨어도요. 네. 더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네. 시총 5개 보면은 애플이 그 당시에는 1등이었고요. 엑슨 2등, 마이크로소프트, GE, IBM 이런 순으로 쭉 시총 상위 기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 똑같이 n분의 1로 투자하시면 지수는 181% 올랐는데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역시 IT주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이 10배 이상 올라져서 다른 것들은 지수보다 못했는데 네. 연평 기준이 18%가 나옵니다. 와. 그러면 네. 아까 40억, 50억 벌 수 있는 수익률을 네. 미국 시장에서 쟁취하시는 거죠. 그것도 그냥 5개 투자하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와, 우리 부모님이 이 전략을 알았어야 하는데. 그러시죠? 너무 왜 배가 아프죠? 그렇죠. 배가 많이 아픕니다. 네. 근데 사실은 아이고 10년 전 좀 그렇다. 근데 네. 이게 5년 전으로 돌아가도요. 네. 너무 또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 되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전부 IT 기업들로 시총 상위가 이제 꾸려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이렇게 투자하시면 지수는 다우는 56%밖에 못 올랐는데 5년간 나머지 IT 주들은 다 1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복리로 환산해 보면 네. 몇 %예요? 26%가 나옵니다. 더 높네? 훨씬 높습니다. 워렌 버핏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럼 아까 20% 정도만 벌어도 33년에 400억 되는 거거든요. 네네. 와, 저거 5년 전에 투자했으면 연에 26%씩 벌었다는 얘기인데 대단합니다. 와, 아니 그렇다면 물론 장기 투자를 선호하신다고 했지만 그냥 오래 묵혀만 두는 게 뭔가 정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뭐 단기 네. 투자해도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보시면 네네네. 1년만 투자했어도 지금 자꾸 미국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식은 똑같고요. 네. 작년도 초로 가면은 그리고 그걸 1년 투자했으면 지수는 18% 올랐는데요. 네. 나머지 포트는 100% 올랐습니다. 116% 나옵니다. 와. 그 페이스북이 300%가 올라졌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들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봐도 네. 미국 주식이 좋았구나. 그래서 다들 미국 주식 사야 된다 나오는 게 이제 여기에 기인한 거죠. 대표님 저 지금이라도 살까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네. 보시지 마시고 좀 길게 보셔야 되는데요. 네네. 근데 이런 투자 전략이 과연 뭐 20년, 10년, 5년, 뭐 1년 동안 수익률을 많이 줬다고 해서 네. 무턱대고 따라하시면은 낭패 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뭘 주의할까요? 만약에 네. 이제 코로나 이후에 22년도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2년도에 장이 빠졌죠. 네. 그래서 만약 22년도에 이제 시작을 하셨다. 그러면 종목은 다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셨으면 지수는 2년 동안에 6% 올랐습니다. 근데 이 포트는 대충 연에 네. 7%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수보다 2배 잘했습니다. 오, 잘했는데 네. 문제는 아까보다는? 뭐냐? 네. 아까보다는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뭐 네. 8%가 저희의 목표니까 뭐 네네. 시장 22년도에 많이 빠진 것 치면은 꽤 선방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2년도 초에서 사실은 지수가 한 20% 넘게 빠졌었습니다. 22년 말까지. 네. 그때 이 포트는 40%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10년 동안, 5년 동안 수익을 그렇게 많이 줬던 포트인데도 네. 22년 하락 구간에는 지수보다 2배 더 넘게 빠진 거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네네. 메타 같은 경우는 편입하시고 1년 만에 75% 넘게 하락을 합니다. 그럼 주식 투자하시면서 미국 좋다고 해서 뭐 시가총액 뭐 1등에서 5등까지 네, 대표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20년 보니까 맞네 하고 네. 사셨을 때 만약 이런 시장 상황이 왔다 그럼 잘못 믿었네 하시면서 많이 네. 후회하시고 많이 힘들어 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버티셨으면 물론 수익은 나셨습니다만 네. 그래서 어떤 전략이라도 구간에 따라서는 이렇게 지수보다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개별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경우도 존재를 한다 하는 걸 인지하시고 이런 전략을 써나가시는 게 네. 훨씬 더 전략을 오래 끌고 가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참고로 워렌 버핏도 10년 동안 투자를 하는 구간에 지수보다
뒤지는 경우가 네.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있었다고 합니다. 뭐 지수가 5% 올랐는데 네. 월북뱃은 2%밖에 못 오르고 그다음에 뭐 10% 빠졌는데 12% 빠지고 네. 이런 경우가 이제 10년 주기로 보면 한 3번 정도는 그랬다. 그래서 항상 지수를 이기는 전략은 없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총 네. 상위 그룹군에 투자를 하시면은 장기적으로는 훨씬 월등한 수익률을 가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그런 맞습니다. 말이 있잖아요. 네. 정말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 막 너무 절망하시고 바로 이제 팔아버리시면 맞습니다. 나중에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조금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 수익률을 정확히 정하시고 이를 따라가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왜 흔히 존버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 존버의 기준도 좀 미리 설정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네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만약에 미국에서 개별 종목을 이렇게 분석하셔서 사신다 그러면 네. 사실은 뭐 20%, 30% 이렇게 로스컷을 정하시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여기 전략은 세계 1등, 네. 미국 1등 주식들을 사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친구들이 암만 망가지더라도 이 성장 동력은 뭔가 가지고 있겠다. 그리고 돈들이 워낙 많은 회사라서 네.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뭐 그런 인력들이나 그런 기술들을 또 돈 주고 사겠죠. 네. 그럼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메타의 경우도 사실은 뭐 이제 구독자 수가 회원 수가 줄어든다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어유 뭐 아니네 근데 기술력은 그대로 있네 하니까 거기서 또 바닥에서 3배 4배 올라왔듯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회사들이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다. 그래서 그거는 진짜로 존버하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많이 빠졌다 싶을 때는 조금 네. 더 사시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많이 빠졌을 때는 네. 근데 그 기업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라면 5위 그렇죠. 안에 드는 기업이라면 물타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저 오늘부터 집에 가가지고 빨리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보십시오.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까지 이야기해주신 내용들 한 번쯤 이렇게 실천을 해볼 만한 그런 전략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네 좀 간단하게 투자 전략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1등에서 5등까지 이제 투자를 한다고 전략을 세우실 수도 있지만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총 상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뭐 1등에서 5등 하셔도 되고 1등에서 8등을 하셔도 되고 뭐 10개 기업 혹은 15등 한 20등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을 네. 하시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네. 아무래도 주식수가 작으면 손익 변동이 좀 크겠죠. 주식수가 좀 커지면 네. 좀 손익 변동이 적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제 견디실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종목수를 정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정해 놓으시면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얼마를 이제 투자를 할 거냐 네. 하는데 저는 n분의 1 투자하는 게 이제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신데 네.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시총 비중으로 해서 쭉 좀 차이를 두실 수도 있고 혹은 상위 반은 뭐 몇 프로 투자하고 하위 반은 좀 더 적게 투자하고 이렇게 하실 네. 수도 있고 일단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이제 정하시면 네.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시뮬레이션에는 저희가 매매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전략을 쓰시려면 네. 주기적인 리밸런싱, 즉 좀 사고 파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네네. 시총 1위에서 5등까지 사셨다고 치면 네. 이거를 이제 리밸런싱 주기를 뭐 1년으로 잡았다. 그럼 1년 후에 다시 등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처럼 엔비디아가 3위로 들어오고 네. 뭐 페이스북이 밀렸다. 그러면 지금 제 포트에는 엔비디아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럼 페이스북을 팔고 엔비디아를 사서 사고. 똑같이 이제 만드시는 거죠. 오. 그게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주기를 네. 뭐 한 달에 한 번 한다, 혹은 뭐 분기에 한 번 한다, 네. 6개월에 한 번 한다, 뭐 1년에 한 번 한다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는데 네네. 그것도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정해 놓으시면 네. 칼같이 지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네. 그다음에 근데 죄송한데 대표님은 그 리밸런싱의 기간을 네.
몇 달 아니면 몇 년으로 정하시나요? 저는 만약 이제 진짜로 한다 그러면은 네. 6개월 정도? 6개월. 요즘에는 워낙 주가들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네. 예, 6개월 정도 네. 하고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은 네, 아니지만 대표님은 6개월 네.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종목을 한 20개 정도 집어넣으신다 하면은 분기에 한번 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네, 많이 많이 뭉쳐 변하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많이 바뀝니다. 예, 그렇게 맞춰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게 우량 종목이기 때문에 배당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것도 재투자하시는데 이 방법도 뭐 6개월에 한번 돈 모아서 투자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배당을 주는 회사의 주식을 더 사서 네. 또 재투자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하셔서 하시게 되면 이게 지수는 확실히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진짜 마음 편하게 해외 주식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다 정리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오늘 방송하시면서 꼭 우리 서학 투자 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일단은 주식이라는 거는 성장이 있어야지 네.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거고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 주셨지만은 많은 투자가분들이 이제 국내 주식에만 막 몰입해 계십니다. 근데 아까 성장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나라가 진짜로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할까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해외 쪽으로 눈을 네. 돌리셔야 되는 게 이제 확실하고요. 네. 그렇게 되려면 이제 1등에 내 자금을 맡겨야지 네. 계속 돈이 벌리지.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부자가 돈을 더 번다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하고 이제 똑같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 이 전략을 진짜로 이제 활용을 하실 거다 하면 지금 현재는 1위에서 5위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부터 많이 올라와서 보통 주식시장 보면은 이렇게 한쪽 군들이 수익률이 많이 높아지면은 다른 쪽 군들은 수익이 이제 덜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럼 항상 경험적으로 보면 이 수익률 따라잡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전략을 실제로 쓰실 거다 하면 5개가 아닌 한 15개, 20개, 많게는 25등까지 자르셔가지고 종목 수를 넓혀 놓으시면 네. 사실은 10등에서 25등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네. 그 주식들은 이 상위 그룹보다 좀 수익이 덜 올랐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1, 3년 동안에 그 수익률이 좀 따라잡기가 시도가 된다. 네. 그러면 5개 포트보다는 이쪽 25개 포트가 훨씬 수익률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네. 이 전략 이제 실천하신다면은 진짜로 저희 코너 이름처럼 네. 편하게 해외 투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꼭 한국만 주장하지 마시고 해외 투자, 그리고 해외 투자도 시차가 틀리기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하려면은 뭐 밤도 새셔야 되고 이제 힘들거든요. 맞아요. 이 방법 쓰시면은 너무나 간단하게 그렇네요.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밤마다 새벽마다 안 봐도 안 보셔도 되죠. 네, 그냥 마음이 편하게. 예. 그냥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시총 5개 기업도 좋지만 한 20개, 25개 정도 조금 더 많이 보시면서 이제 주기적으로 리밸런싱 하시면서 또 배당금은 재투자하시면서 계속해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해외 투자를 왜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한다면 어떻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백스 자산운용 양태선 대표님과 오늘 함께 해봤고요. 저희 마음이 편한 해투는요, 여러분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격주로 화요일마다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해투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그럼 다시 만나요. 안녕. 이트렌드 강흥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